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직권의 층상구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의 층상구조는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직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층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지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고체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각 바로 아래부터의 깊이에서부터 약 2900km까지의 깊이를 보고 우리는 멘틀이라고 하고요. 지구의 약 80%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고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약간 흐르는 고체도 존재합니다. 유동성 고체도 존재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외핵 같은 경우는 약 2900에서 5100km의 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액체 상태로 되어 있고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내핵 같은 경우는요,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다시 고체로 변하게 되고요. 5100에서 약 6400km 층에 있습니다. 철과 니켈로 되어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밀도가 큰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두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각은요, 지구의 가장 겉부분으로 가장 얇은 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각도 되게 커 보이지만 실제 이 지구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다는 거고, 고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암석, 화강암, 현무암 이런 것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확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륙 지각 같은 경우는 보통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 해양 지각 같은 경우는 현무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 지각 같은 경우는 평균 두께가 35km 정도에서 70km 정도까지로 매우 두껍습니다. 해양 지각 같은 경우는 이제 5km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해양 지각이 좀 밀도가 조금 더 크고요. 단단합니다.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아래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호루 비치치라는 과학자가 알아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식 명칭은 모호루 비치치의 불연속면이라고도 합니다. 지구 내부 구조 연구에 지진파를 최초로 이용한 사람이 바로 이 모호루 비치치 과학자고요.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호면부터 2900km까지의 층을 보고 우리는 멘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로 지구의 대부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그마 보면 약간 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유동성을 가진 고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각보다 밀도가 큰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지진파가 왜 빨라질까요? 더 무겁고 단단한 암석으로 변해 있기 때문이고요. 감람암질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거운 암석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멘틀은 약간 더 빽빽하게 뭉쳐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파형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보다 훨씬 단단하게 뭉쳐져 있고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형이 쉽게 잘 지나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 때문에 지진파의 속도가 멘틀에서는 조금 더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P파와 S파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알아낸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텐베르크의 불연속면이라고도 하고요. P파가 갑자기 느려지고 S파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경계면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S파는 액체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핵은 액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핵은요, 멘틀 아래 2900km지죠. 즉 구텐베르크의 불연속 면에서부터 5100km까지의 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액체 상태로 추정하고 있고요. 지진파 중에 S파가 통과하지 못하고 P파의 속도가 느려지는 걸 통해서 알아냈다고 했었습니다. 지각과 멘틀보다 밀도가 높은 철, 닐케 같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을 밝혀낸 과학자도 있는데 바로 레만입니다. 레만의 불연속면이라고도 하고요. P파의 속도가 다시 빨라집니다. 고체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P파의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걸 보고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발견한 게 바로 내핵인데요.
외핵 아래에 약 5100km, 레만면부터 약 6400km의 층을 내핵이라고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체 상태로 추정이 되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피파의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각과 멘틀보다 밀도가 높은 철, 니켈 등의 금속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외핵보다 내핵이 밀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더 커진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지각은요. 지표에서 모으면 고체 상태 그리고 지구의 겉부분으로 이루어진 가장 얇은 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멘틀 같은 경우는 모으면부터 약 2900km 지점까지다라는 거 고체 상태다.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 부피가 가장 큰 층이다. 그리고 유동성 고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외핵 같은 경우는 2900km에서 약 5100km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액체 상태로 추정이 되고 있고 지각 멘틀보다 무거운 철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핵 같은 경우는 5100km부터 약 6400km 지점이고 고체 상태로 추정이 되고 지각 멘틀보다 무거운 철 니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은 4가지 층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었습니다. 순서대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권을 이루는 층 중 고체 상태이면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층은 뭐다? 가장 큰 부피는 멘틀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림은 지구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지구의 내부 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도 잘 나와 있죠. A, E 중 물질의 상태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액체인 것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D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D는 외핵이죠. 외핵은 액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구 내부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자, 지각은 지구의 가장 겉부분이다. 맞는 말이고요. 멘틀은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유동성 고체로 이루어져 있죠. 핵은 지구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한다? 핵이 아니라 멘틀이었습니다. 따라서 3번이고요. 외핵은 액체 상태, 내핵은 고체 상태입니다. 둘 다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질의 상태가 다르다. 기억해 두시고요.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된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륙 지각은 두껍고 해양 지각은 얇다라는 사실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은요. 암석을 이루는 광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이 자주 알고 있는 석영하고 장석하고 흑운모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거고 다양한 광물들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